안녕하세요, 리뷰타임입니다. 뭐 이렇게 혼자 웃어요? 다시. 안녕하세요, 리뷰타임입니다.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처음에 인트로를 좀 사전적 정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어떤 단어의 이제 의미인데 꼭 집어서 가리킴,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게 뜻만 들었을 때는 별로 좀 좋은 단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바로 지적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이제 리뷰 타임,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남들한테 관심이 많은 나라도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렇죠. 네? 어디 뭐 시장 가더라도 뭐 누구 왔냐, 뭐 먹으려고 왔냐, 덤 좀 더 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오지랖이 넓다. 네.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,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다는 뜻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도 보면은 사실 이런 게 긍정적인 면에서 발현이 됐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기부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리고 뭐 실제로 의료진 분들께서는 타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네. 나쁜 쪽으로 발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지랖이 되고요. 이게 도를 좀 넘어서게 되면 참견, 그리고 지적이 됩니다. 간섭. 그렇죠. 간섭. 요즘 말로 고나리질. 맞아요. 그래서 이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이나 참견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외적으로 좀 나의 어떤 신변이나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참견을 하는 이런 것들이 회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유나님께서 뭐 또 준비를 하셨어요. 어떤 곳에서 가장 이 지적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까? 네, 제가 해서 2019년 1년 동안 이제 기업 리뷰 단점 쪽에 지적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기업 규모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지 그 비중을 한번 살펴봤거든요. 네. 했더니 이제 1위, 2위, 3위 순서대로 이제 중소기업, 대기업, 그리고 중견기업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순위는 뭐 1, 2, 3이고 우리가 기업 규모가 뭐 막 수십 개가 되진 않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거는 그 1위를 한 중소기업이 65.15%, 네,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? 65.15, 네, 좀 왜 많이 그런 나왔고 2위 대기업은 18.48%, 3위 중견기업은 7.62%.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이 지적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글쎄요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업 규모가 좀 작을수록 만나는 사람의 어떤 그 폭이 좀 좁아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좀 회사가 작고 이러면은 서로 되게 뭐라지 작은 회사 자기네끼리 폭닥폭닥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시시콜콜한 것도 좀 많이 알게 되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선을 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네. 뭐 어쨌든 결과로만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좀 8강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이 와우 같이 하시죠. 자, 오늘도 이 와우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또 어떤 지적들이 나타나는지 worst of worst죠. 악 중에 악 중에 최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대결부터 좀 가볼 텐데요. 보시게 되면 의자 움직이는 소리, 사내에서 전화 받는다고 지적질 당하면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는 것과 주간회의나 월간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부서장들 혼나는 자리임. 주간회의나 월간회의 날이면 우리도 팀장 눈치 보여서 죽을만. 대표와 부대표는 지적질만 하고 대안은 제시할 줄 모름. 이 대결이 나왔습니다. 둘 다 싫다.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약간 좀 사람이 예민한 거네. 그렇죠? 그 뒤에 그쵸. 거는 어쨌든 회의 시간에 자꾸 화를 내는 거. 아니 사내에서 전화 받는다고 왜 지적질을 해? 전화 오잖아요. 전화가 안 오나 봐요. 그분한테. 자기만 전화 못 받는 거야? 네.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좀 괜찮지 않나요? 그래도 저는 좀 싫은데 이게 의자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 정말 되게 작은 소리냐, 그러니까 망가진 의자가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의자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네. 뭐 일어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가 조금씩 나잖아요. 근데 그 소리가 막 엄청 크지 않잖아요. 근데 이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된다 생각해. 유난히 그런 생활소음을 많이 만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. 좀 이렇게 부산스러운 분들이 좀 있긴 그 하죠. 막 타이핑도 엄청 크게 하는 막 사람들도 있고.
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산에서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전화를 이렇게 빨리 안 끌고 막 되게 오래 한다라든지. 두 번째는 이제 뭐 회의 시간에 좀 혼낸다는 건데 아, 이거 약간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까? 그럴 수 없죠. 근데 난 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. 이거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아, 오늘 점심 뭐 먹지 그게 이렇게. 안 돼요. 아, 그래요? 그게 안 되고 이제 뭐 자플랜은 아닙니다. 자플랜은 아니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어떤 회사는 그 부서장 회의만 하면 사장님이 큰 소리를 내면서 혼내요. 근데 부사장님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. 근데 그렇죠. 한 그래도 40, 50대는 되겠죠. 그렇죠. 그분들을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고성을 질러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매주 똑같은 시간에 반복이 되는데 그거를 회의실 너머로 소리가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그러면 분위기도 분위기도 되게 안 되게 좋아져요. 오늘도 저 회의는 또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막 이렇게 되고 주간 회의나 월간 회의, 회의가 또 많은 회사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5번은 아, 그러니까. 우리가 20일 중에 5일은 이런 좀 분위기에 살아야 된다 이런 거군요.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. 주간 회의는 이제 주 4주가 있으면 4번을 할 거고 네. 월간 회의는 1번을 하니까 어떤 주는 주간 회의랑 월간 회의가 같이 있는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그분들은 5일 중에 이틀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. 또 그 하루는 이제 시너지가 팡팡 터지겠네요. 막. 그렇죠. 혹시 한 달에 주간 회의도 하고 막 월간 회의도 그러니까 그 주는 이제 완전 난리 나는 거지.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첨언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지적질만 잘하고 대안은 제시할 줄 모름이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 할 수 있어. 그리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봐라든지 바꿔보진 않더라도 그 지적을 정말 어떤 명확한 어떤 근거 같은 거를 대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뭐 좀 이렇게 뭐 혼내고 눈치만 계속 보신다고 이런 하니까 거 듣는 이 대표와 부대표는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? 내가 다 할 줄 알면 왜 사람을 뽑고 왜 월급을 주냐. 아하. 넌 그런 거 생각하라고 우리가 월급 주는 거다. 그러니까 이런. 그렇게 나오신다니까요. 저는 예민을 고르겠습니다. 그래요? 당해본 적이 아직 없어서 그래. 아니면 화내는 사람이구만. 아니요. 저는 뭐 충분히 두 분 의견에 공감됩니다만,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일 중에 5일이잖아요. 예민은 20일 중에 20일일 수도 있다.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죠. 그리고 저는 이런 뭐 업무적인 스트레스 외에 자꾸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라 하거나 자꾸 제가 둔감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저는 좀 별로입니다. 이거는 참고로 제 개인의 네. 100% 의견이니까 천리의 선택이니까요. 네. 여러분들께서 다른 공감을 표하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제 의견이에요. 일단은 저 뭐 예민을 꼽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보시면은 학교 지적이 나왔어요. 학교를 지적하면서 이런 대학은 왜 졸업했냐는 등 특성화 고등학교를 공부 실업계 및 꼴통학교라는 과격한 단어를 써서 비하하는 등 너무너무 구시대적이고 모욕적인 면접 과정이었습니다. 이런 회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놀라워요. 이거 면접에서 나왔구나. 네. 이럴 거면 면접에 안 부르면 되잖아. 그러니까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. 아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. 뭐 개인의 가치관이나 다르니까 안 부르면 되잖아. 왜 불러놓고 혼내?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학교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를 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. 저만 욕 안 하면 돼요. 근데 아니, 이거는 학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거밖에 안 나온 너 같은 애라는 게 그쵸. 담겨 있는 거죠. 그 지금 여기 면접 과정이잖아. 그러니까. 너는 저런 학교를 나와서 너가 그렇구나 라고까지 연결되니까 이제 좀 화가 납니다. 안 부르면 되지. 근데 난 내가 나온 학교 욕해도 조금 그럴 것 같은데. 어쨌든 내가 이제 고생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신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의 경험이 사실 가장 큰 자산인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좀 비하하면 전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. 나 괜찮아요. 그러면 철규는 야, 비사회적인가 내가? 어쨌든 뭐 이런 게 있고요. 뭐 두 번째로 나온 게 신입 업무 인수위기는 좀 잘합시다. 시키는 게 있어가면서 업무 진행 문제로 회의실로 부르던지 시키는 곳 쥐뿔도 없어가면서 업무 습득 능력 직접하지 맙시다. 그 당시 신입이었습니다. 차라리 신입 말고 경력을 뽑으세요.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이럴 거면 뭐하러 신입을 뽑아? 경력을 뽑아야지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것도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능력 없는 신입이 있을 수도 있다. 있죠. 답답한 신입. 그리고 이제 신입의 업무를 가르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입 말고 다른 여러 신입을 만나봤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자기는 똑같이 했는데
누구 한 명이 유독 못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. 아, 여진님 말 들으니까 저는 좀 마음이 여진님이랑 비슷해졌어요. 갑자기 제 어떤 옛날의 경험이 떠올랐어요. 맞아요. 군대 있을 때도 그래요. 보면은 그렇죠. 이등병들 새로 들어왔는데 패급이고 약간 소위 말해서 패급이죠. 그리고 좀 그린 캠프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약간 적응을 못 해가지고. 그러니까 이분이 이 신입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런 업무 습득 능력을 지적을 받았으면 억울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야. 자기가 열심히 안 하거나 자기가 잘 못한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업무 시킨 선배님은 좀 억울할 수 있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그 전반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. 아까 그렇죠. 군대 얘기도 했지만 뭐 군대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인데도 진짜 적응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여기 있는 시스템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특별히 문제라서 그렇죠. 그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. 업무 시키는 선배가 성격이 좀 이렇게 이상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배제한 상태에서 이것만 딱 텍스트만 봤을 때는 뭐 저도 학교 지적을 뽑겠습니다. 이건 너무 명확해요. 학교 네. 지적은. 안 부르면 되는데 왜 불러갖고 맞아. 혼내. 이거는 맞아요. 그건 굳이 필요 없는 건데. 그렇죠. 이게 바로 꼰대지 뭐. 그치. 와가지고 왜 혼내? 그러니까. 자식들이 맞아. 어쨌든 그래서 학교 지적을 뽑겠습니다. 저는. 자, 세 번째를 보시면 아랫사람이 쉬면서 잠시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바로 지적하심. 근데 자기 자신도 잠시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걸 봄. 완전 내로남불 그 자체가 있고요. 렌즈 끼는 것도 뭐라고 라식하라고 강요하고 염색하지 말고 파마도 하지 말고 머리도 묶지 말고 주식하라고 강요도 당합니다. 주식하라고 강요하는. 주식을 뭐지 이거? 뭐야 이거? 내 삼성전자 안 샀니? 아니 왜 내 모은 돈을 갖다가 지가 왈가왈부하는 거야? 심지어 이사 가는 것도 간섭했으며 전세로 살지 왜 자가냐 뭐라 한 적도 있어요. 아니 지가 돈 대출해 줄 거야 뭐야? 정말 재직 내내 지옥이었고. 아니 자가로 살지 전세가 아니고 왜 자가냐고 뭐라는데잖아. 왜 집을 사냐고. 왜 집을 가지고 있냐? 부러웠나 봐. 보통 이게 전세 사람은 좀 대출해서 더 사지 약간 이런데 지금 반대인 거예요. 아무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내 지옥이었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읽으면서도 약간 이제 화가 좀 올라오는데 뭘 자꾸 이렇게 뭘 업무 외적으로 뭐라 해요. 아니 파마도 하지 말고 머리도 묶지 말고 그러니까. 뭐야 뭐 똑단발이야? 지금 학주야 뭐야? 이게 저기 주식 전까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외모가 중요한 곳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데서는 조금 있을 수도 있죠. 뭐 승무원이나 그렇죠.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, 뭐 약간 이런 고객사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. 그런 데들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러기에는 렌즈 끼는 거 뭐라는 건 좀 말이 안 돼. 그러니까. 보통 안경보다 렌즈를 끼라고 권유를 하고 서클렌즈 너무 심한 거 끼셨나? 그런가? 그렇다고 빨간 거 끼고 그러진 않으셨을 오! 거예요. 그러니까. 근데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보면은 약간 이상한 분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좀 지적을 하신 분이 앞서 다른 경우와는 달리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. 이게 맥락이 좀 안 맞아. 그쵸, 보통 그쵸.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의 그 맥락이 있거든요. 안경을 왜 껴? 렌즈 껴라고 한다든지. 그런데 렌즈 끼는 걸 뭐라고 하면서 라식을 하라고 강요를 아니 이사 아예 가는 건- 눈을 고치라고. 아니 이사 가는 건 왜 뭐라 하는 거야? 근데 이사를 뭐 배 아픈가 봐. 자기는 전세 사는데 나보다 어린 직원이 자기 집 갖고 있는 게 배 아플 수 있죠. 그러면 위에 이제 내로남불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, 그러면? 근데 저는 내로남불이 더 싫어요. 그래요?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되면 너도 되고 네가 안 되면 나도 안 되고 약간 이런 좀 생활 기조를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는 하면서 자기가 한 그 행동을 아랫사람이 했을 때 겁내 뭐라고 한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싫어요. 그래요? 네. 저도 약간 그런 캐릭터긴 한데 그냥 동등한 입장이었을 때 저는 좀 그렇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윗사람이겠죠. 윗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요? 그러니까 좋진 않지. 좋진 않죠. 당연히 좋지 저는 않은데. 제가 핸드폰 보고 인터넷 하려고 유나가 핸드폰 보고 인터넷 하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. 저도 뭐 나도 해야 되니까.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. 사실 뭐 그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아니면은 뭐 자기가 할 거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제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지금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저는. 근데 밑에는 좀
이렇게 쓸데없이 너무 어. 이분이 이 리뷰를 남기는 게 좀 약간 상상이 돼요. 얼마나 빡쳐. 그러면 여기에 리뷰 말고도 다른 걸 하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다른 지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생각나는 대로 막 쳤을 거 아니에요. 렌즈도 끼지 말라고, 라시도 하지 말라고, 염색, 뭐 파마, 뭐 주식. 거의 지금 별에는 밤 수준이에요 지금. 아니 너무 별하나의 웃겨. 사랑과 별하나의 전세로 살라고 강요하는 게 난 너무 웃겨. 아니 다른 건 뭐 그렇다 쳐. 뭐 전세로 살든 자기가 돈 많아서 자가로 살겠다는데 보유세가 걱정이 됐나 보지. 자기가 세금 내주는 거 아니잖아. 어쨌든 종부세 걱정해 주는 거예요.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두 번째 거 자꾸 강요하는 거, 이 강요를 뽑겠습니다. 네. 이거는 뭐 이견이 좀 없어 보이긴 하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대결할 거는 보니까 첫 번째 건 외모예요. 외모에 대한 지적이 너무 심합니다. 아침 인사가 넌 얼굴이 왜 그러니? 넌 또 어디가 아프니?로 시작합니다. 이런 부분이 싫다고 건의를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. 여자분들 면접 보러 오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. 심지어 비하 발언도 많이 합니다. 여성의 미모는 뚱뚱하면 안 된다고 지적도 합니다. 쟤는 별로다. 왜 저렇게 생겼냐? 이랬다는 비하인드 스토리 전 입사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중요하네요. 얼굴 평가의 비주얼 아니면서 자꾸 지적합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봤다고 30대 중반 전문직 불러다가 이름 막 부르고 반말하시고 진짜 그러는 거 아닙니다. 12월 중반에 등산시키고 일로 차렷 경례하는 것도 모자라서 애들 앞에 인사팀 불러서 막 혼내고 여성 신입사원에게는 목소리가 왜 그렇게 하이톤이냐, 다른 신입사원에게는 입을 왜 벌리고 있냐, 말투가 왜 그러냐면서 인격 모독적인 지적 계속 하시는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. 회장님도 안 그러시던데 저분 대체 뭔지. 회장님도 안 있습니다. 그러는데. 이게 텍스트가 제일 길었어요. 지금 그만큼 가장 문제가 많은 리뷰라는 거죠. 약간 울분을 토하듯이 두 분 다 이렇게 써주셨는데,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는 좀 외모 지적이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 같아요. 둘 다 별론데? 둘 다 좀 비슷하긴 하죠. 약간 성향이. 둘 다 별로야. 이게 앞에 앞에 걸 하신 분이 뒤에 것도 분명히 할 거야. 그렇지. 이 맥락이 있어, 맥락이. 이거는 같은 부류기 때문에 앞에 거 하신 분이 뒤에 거 하고 뒤에 거 하신 분이 앞에 것도 할 거예요. 그래도 우리는 골라야 하니까. 그러니까 골라야 하는데 좀 힘듭니다. 일단은 외모에 대한 지적. 설교님 외모 지적 받아본 적 있어요? 별로 없죠? 야, 외모 지적은 아니 빈말이라도 아니라고 해봤어라고. 아니 외모 아니라고만 지적은 해주면 안 외모 지적은 봤죠. 아니, 저는 이제 방송을 그거 뭘로 받아? 예를 들면. 그러니까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. 나올 때 이제 화면에 메이크업이 좀 이상하다, 머리가 좀 에이. 별로다 뭐 이런 얘기는 듣죠. 아, 못생겼다 막 이런 모호한 얘기들. 단어 말고 명확한 거 있잖아요. 있다며 뭐 명확한 단어들 있잖아요. 뭐야? 여기 나오는 거 같은 것들. 얼굴이 왜 뚱뚱하다, 그러니? 뭐. 아프니? 아프냐. 살쪘다 이런 얘기는 듣기도 하죠 또. 왜냐면은 이제 저는 어쨌든 이게 업무상으로 그렇죠. 나오는 거니까 저는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. 그래서 약간 공감을 덜 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게 오히려 지적을 안 해주는 게 약간 매기는 거 아니에요? 넌 머리 약간 어. 삐쳤는데 일부러 그대로 방송에 보낸다든지. 생방에 머리 봐 이렇게 됐는데. 맞아, 그냥 지난 나가고. 시간에 나 촬영할 때 머리가 긴 머리 이만큼 들렸는데 아무도 말 안 해주더라고. 아니 누가 뒤통수까지 그렇게 봐줘요.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 스스로도 좀 약간 예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은데 이게 사실 일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. 아무 상관없죠. 네.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. 뭐 이렇게 대면 업무를 하거나 뭐 고객사를 만나러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외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아침 인사가 넌 얼굴이 왜 그러니 이거는 좀 아니잖아. 아침에 인사하자 좋은 아침입니다 이랬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상사한테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려고 출근하냐고.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그냥 내일 하러 가는 건데 맞아요. 내가 울면서 가든 찡그리면서 가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. 진짜 이게 아침 인사부터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또 보면은 넌 또 어디가 아프니 또가 중요해. 또 넌 또 왜 그러니?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얘기인 거지. 일단은 외모에 대한 거는 두 분의 의견은 좀 이렇고, 일단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은 12월 중반에 등산을 시키고 최악이야. 저는 여기서 약간 한번 핀트가 딱 꽂혔거든요. 12월 중반이 얼마나 추운데 거기에 등산을 산에 가면 시키고 더 춥단 말이야. 그리고 인사팀을 불러서 막 혼내고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혼내는 거는 또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말투가 왜 그러냐, 뭐 하이톤이냐. 아니 하이톤인 거 면접에서 몰랐어?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될 거 아니야. 그쵸. 면접은 오히려
저음인 사람은 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면접 때 이제 하이톤을 했지. 출근하면서도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. 이거는 그냥 집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. 지적을 하는 거예요. 이거. 아니 그리고 무슨 이 신입 사원이 아나운서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, 여기 그냥 그런 뭐 방송계 뭐 그런 게 아닌데 네, 그런 거 아니에요. 목소리가 하이톤이든 저음이든 무슨 상관이야. 입을 왜 벌리고 그냥 이거 진짜 사사건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. 네. 그냥 눈에 걸리면 다 욕하는 거지. 그냥. 그렇죠. 저는 뭐 여기서 고르자면 두 번째 걸 고르겠습니다. 외모 지적도 충분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만 받아본 적 없어서 공감.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이거 두 번째 거에 나온 게 이 너무 사례들이 많아. 이거는 약간 하나의 공통된 주제인데 아니 위에도 살을 많아요. 얼굴이 왜 그러니 어디가 아프니 뚱뚱하면 뭐 안 된다. 나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. 왜 왜 안 돼? 여기는- 잘만 살고 있는데 일 잘하고. 아니 여기는 산다? 말투도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뭐라기도 하고 등산도 시키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다.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. 우리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. 다음에 철규 말고 다른 사람 좀 앉혀봐야겠어. 이 외모 지적은 철규 말고 다른 사람 앉혀야겠어.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모독을 고르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서 8강을 진행해봤고요. 다시 네. 또 4강전부터 또 진행을 해보죠. 첫 번째 거는 예민이었습니다. 예민. 뭐 사사건건 좀 산에 전화 받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의자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올라온 게 학교 지적. 학교 지적.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상황이 제한적인 것 같긴 해요. 여기는 면접 과정에서 뭐라고 한 거잖아요. 근데 뭐 면접 과정에서 일어난 게 그 회사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,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예민 아니에요? 학교 지적은 내가 학교 지적을 당해서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되잖아. 학교를? 아니. 아니 회사를. 회사를 내가 이 회사 면접을 갔는데 나 이상한 학교 나왔다고 나를 막 비난을 했어. 그러면 합격하더라도 기분 나쁜데? 그리고 안 가면 되는데 이 예민 같은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체크가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예민이 더 나쁜 거 아닌가? 저는 그래서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예민을 꼽겠습니다. 이건 저는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래서 예민을 꼽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4강전 2차전인데요. 첫 번째는 이제 렌즈 끼는 것도 뭐라고 라식하는 것도 강요하고 염색하지 말라, 파마도 하지 말라 이런 거였고요. 전세. 그리고 전세. 전세. 로 살래. 전세를 뻗고 두 번째는 전문직 불러다가 반말하고 등산시키고 인사팀 불러서 혼내고 말투가 왜 그러냐고 모독적인 지적을 계속하는 거입니다. 둘 다 너무 싫은데 이 대결 조금 약간 박빙이네요. 이거는 되게 힘듭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나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. 그쵸.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회사에서 막 그치. 이거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이거는 1인용 타격용이야. 1인 타격용으로 막 이렇게 죽이는 건데 이거는 범위용이야, 범위용. 전체를 갖다가 타격하는 거죠. 너무 힘드네. 이거 피디님 찬스 써야 될 것 같은데. 그래. 피디님 빨리 숟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좀 표시해 주세요. 어떤 걸 신호가 왔어요. 피디님께서 살표시 이렇게 V를 귀 닫고 입 닫고 저 온몸 전신 머리까지 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싫다. 등산이 좀 최악인 것 같아. 등산 그쵸. 근데 등산 시키고 일렬로 차례 경례하는 거는 다른 거죠. 그러니까 등산도 아니에요. 시키고 다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등산을 해서 차례 경례까지 하는 줄 알았어. 일렬로 차례 경례시키는 회사 꽤 있어요. 조회 조회할 조회할 때? 사장님 들어오면 다 기립. 일본의 잔재인데 왜 자꾸 그런 거를 하는지. 너무 어려운데요. 나는 등산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. 왜냐면 뭐 전세 살라는 거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. 넌 전세 사는구나. 나는 우리 집 있는데 막 이러면서. 오히려 돌려까요? 약간 정신 승리할 수 있는데 등산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그쵸. 등산을 까기는 힘들 것 같아. 내가.
그리고 이름 막 부르고 반말하고 요새 이 문화가 님자 붙여가지고 지금 직급도 없애는 추세인데 그럼요. 이름을 막 부르는 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. 렌즈 끼는 걸로 뭐라고 라식하러 강의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핑계 대잖아요. 저는 눈이 굉장히 약해서 렌즈를 낄 수 없고 라식 이런 걸 할 아니, 수가 아니, 없다. 이렇게 나 하면 되지. 실명될 수도 있다. 아유, 여진님 근데 여진님도 코 좀 하시는 거 어때요?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지. 대놓고. 반대로. 그러면 저랑 손잡고 같이 가서 쌍수하시고 막 그쵸, 이렇게 그쵸. 해요. 요새 머리 스타일 너무 구식이에요. 나랑 미용실도 같이 가요. 그러니까 이러면서. 약간 이렇게 해서 매길 수가 있는데 그치. 등산을 어떻게 매길 매겨? 수가 없어. 그 다른 신입사원한테 입을 왜 벌리고 있냐? 그리고 봄, 가을도 아니고 12월 중반에 이게 웬 난리야. 맞아. 말투가 왜 그러냐? 당신은요? 이거는 매기기가 좀 그래. 바로 그렇게 되받아치기가 쉽진 않죠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독을 꽂겠습니다. 네. Final round. 그렇게 해서 지금 결승전에 2개가 올랐어요. 자, 첫 번째는 예민. 이거 두 번째는 모독인데 너무 대결이 쉬운데요. 이거는 모독 아니에요? 이거는 무조건 모독이죠. 이거는 네. 뭐 따로 꼽을 필요도 없습니다. 왜냐면 예민이 약간 이 모독에 좀 포함되는 느낌이라서 그치. 약간 이게 그 대진운이 좋았어요. 그리고 이 예민이신 분은 그냥 재택근무 하시는 거예요. 요새 좀 괜찮으시겠다. 재택근무 많이 하니까. 좋으실 수도 있어. 어쨌든 오늘의 그러면 저 결승전 끝에 뽑힌 이 와우. 또 늦었어. 저기 집중 좀 해주세요. 네네. 오늘이 만드셨잖아요. 이거. 알았어요. 오늘의 워스트 오브 워스트 악 중의 최악 바로 이 와우는 모독입니다. 모독. 한 번 더 읽어드리죠. 언제 봤다고 30대 중반 전무직 불러다가 이름 막 부르고 반말하시고 등산시키고 차례 경례 인사팀 불러서 혼내고 목소리가 하이톤이고 왜 입을 벌리고 있냐 말투가 왜 그러냐. 근데 읽으면서도 진짜 이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. 이게 종합편. 네. 종합편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철규님이 이거는 대진운이 쉽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이 인격 모독을 가장한 지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사실 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싫죠. 물론 싫죠. 원래 지적은 싫은 거야. 근데 네. 싫은데 어쨌든 이해는 할 수 있단 말이죠. 뭐 어쨌든 업무적으로니까 일하러 오는 곳이니까 회사가.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업무 외적으로 나의 사생활이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된다.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관심이 많아. 네.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란 지적이 뭐 어떻게 보면 한 보따리일 수도 있는데 한 끗 차이, 한 끗 차이. 그러니까 애초부터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.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뭐 그러니까 내가 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런 거라든가. 그거는 기분 나쁜 거야.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는 기분 나쁠 건데 어. 참말한 맞아. 얘기잖아. 그러니까 뭐 내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. 그러니까 이미 걱정을 당신이 시키는 거야. 걱정하라고 그러니까. 이런 거지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깔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희석시키는 이게 굉장히 전 안 좋은 버릇 같긴 해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뭐 동료가 뭘 입었고 뭘 신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상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막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은 안 그렇죠.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 유퀴즈를 보다가 그걸 봤어요. 그 아이들한테 이제 하나씩 좀 물어보는데 잔소리랑 충고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? 이러는 거예요. 나 그거 봤어. 근데 아이가 딱 있다가 잔소리는 기분이 나쁘고요. 충고는 기분이 더 나빠요. 애들이 똑똑해. 요즘 애들 똑똑하네. 똑똑해.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어른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딱 그 얘기하는 순간 두 분께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. 우문현답이었어요, 진짜. 맞아요. 진짜 우문현답입니다. 여러분 어쨌든 남에 대한 지적은 웬만하시면 하지 않는 걸로 네.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. 리뷰 타임 11번째 시간 지적편이었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!